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참혹함을 유엔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한반도에도 상당히 전운이 깊게 감돌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석 달이 넘도록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죠. 전쟁 없는 세상의 여지우 활동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활동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쟁 없는 세상 여지우입니다. 네, 지금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를 비롯해서 민간인 피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가자 지구의 민간인 사망자는 2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자 지구 전체 인구의 1%가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85% 이상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촉발되었지만 문제가 시작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 전입니다. 1948년 이래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점령과 봉쇄,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과 2014년에 대규모 지상군 침공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그 이후에도 무기를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번 전쟁 자체는 100일이 넘어간 상황인데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 자체는 그보다 훨씬 더 역사가 깊고 골 역시도 깊습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게 워낙 막대한 자금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군사 협력이라던가 지원이 없으면 전쟁을 이어가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군사 협력을 계속해 오고 있는 건가요? 예. 유엔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2년까지 한국은 이스라엘에 4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한국이 수출한 무기들은 팔레인 집단 학살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위사업청은 무기 수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과 군사 협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로부터 1억 2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과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2021년에 이스라엘 최대의 무기회사인 LB 시스템즈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스라엘 무기들은 실전에서 검증되었다라고 홍보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산업적인 논리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한국의 이런 무기 수입 수출, 그러니까 군사 협력 자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상당히 심각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비롯해서 평화운동 시민단체들이 한국 정부를 향해서 이스라엘과 무기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근거를 앞서서 살짝 엿들은 것 같기는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은 무기거래조약 가입국인데요. 무기거래조약은 무기가 민간인 공격이나 집단학살 같은 전쟁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 무기를 수출해서는 안 된다, 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수차례 가자 지구를 침공하고 민간인을 학살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무기 거래를 중단한 사례도 있는데요. 외교부는 2021년에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로 미얀마와 군사 협력을 중단하고 미얀마에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전략물자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같은 조치를 이스라엘에 대해서 취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전쟁 범죄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물론 산업적인 논리 그리고 전 세계 각국이 올 한 해 동안 선거의 해를 맞아서 정치적인 논리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과연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다 둘 것이냐 이 부분을 늘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나라와도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네, 저는 근본적으로 무기 협력과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안보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방 정책 기조로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힘은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9.11 테러에서도 보았고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에서도 보았습니다. 더욱이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팬데믹이나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무기는 효과적인 억지력이 아니고 더 심한 갈등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에 사용되는 모든 돈은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아니면 불평등과 같은 전쟁의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활동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늘 이야기하시던 모든 전쟁은 패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무장시키지 말라라는 캠페인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걸로 압니다. 국내에선 전쟁 없는 세상을 비롯해서 평화운동 시민단체들이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명운동의 취지 그리고 현황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무장시키지 말라라고 외치는데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한국 정부에 이스라엘과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을 중단할 것,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그리고 즉각 휴전과 학살 중단을 위해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이 세 가지를 요구하는 서명을 모아서 19일에 방위사업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 1만 명을 목표로 서명을 모으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약 8,500명 정도가 참여해 주셨고요. 외국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국이 무기 거래로 이스라엘 전쟁 범죄의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19일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현재 한 8,500명가량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쟁 없는 세상의 여지호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활동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